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 하면 누구에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반면에 누구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이것은 바로 프레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눈을 통해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이나 선택, 사상 같은 것이 모두 프레임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프레임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원을 봅시다.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원이 더 클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 원이 더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원의 실제 크기는 같습니다. 이처럼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속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될까요? 이 프레임은 수많은 상황이나 경험, 맥락, 질문 등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프레임은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프레임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이 결과 위의 질문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설문지를 돌려보니 행복과 데이트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단지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도 행복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활용하면 좋은 예시들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입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마치 그것을 먼 미래에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몇 개월 전에는 영혼의 결합이니 인생의 동반자니 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결혼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거나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으로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